자,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전당대회 룰을 놓고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. 그야말로 내홍을 겪었는데 결국 비대위가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죠. 자,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? 이렇게 되면? 일단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 네. 다 그대로 가요. 예.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거잖아요.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를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100%. 그 네네. 예전에 현행이 있는 건데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. 지금 비대위 설명이었어요. 근데 전준희는 여기에 30% 국민 여론도 함께 하자. 네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받았냐면 전부 다 받지 않고 대표 예비 경선에는 30%를 적용한다. 네. 대신 최고위원 뽑을 때는 예전 현행처럼 100% 중앙위가 한다. 네.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예. 대부분 전준위에서 올린 걸 다 받았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만 현행대로 중앙위에서 100% 컷오프를 하겠다. 라고 하는 부분만 그대로 가져간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고 네. 항의 집회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비대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. 그리고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았어요.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하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, 그렇죠.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비대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네. 그래서 전준희가 제시한 부분들을 대부분 받는 선에서 다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. 안 그랬으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뭐 내용이 심했고 봉합됐는데 평론가님은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최진봉 교수님의 생각에 정반대입니다. 네. 이 정말로 지금 최악의 비대위다. 아, 어떤 의미에서요?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한 거잖아요. 네. 그럼 비상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비상 상황 극복하려는 가장 큰 핵심은 뭔가요? 핵심 키워드는 변화죠. 네. 네,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.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살 길이 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보건대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나마 예비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30% 반영하기로 한 거. 예. 큰 변화도 아니라고 좀 봐요. 예. 그러니까 미미한 변화를 그나마 우리가 좀 해보자 이거였는데 이거를 막아섰단 말이에요. 예. 처음에. 예,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주요 좀 선거 관련해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장 후보자 비롯해서 뭐 그 후보자들 그 본경선 할 때 100% 국민 여론조사를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예. 그리고 지난해 뭐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, 부산시장 100% 여론조사로 경선했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예. 지금 시기가 된 거예요. 그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. 네네. 그런데 여전히 당원, 대의원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가능하면 좀 덜 반영시키려고 애를 쓰는. 예. 그게 이번에 딱 표가 나버린 거죠. 예. 저는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애초에 50% 내지 100% 제한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.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인데 비대위는 그것조차 막아섰다. 게다가 예. 아니 이게 뭡니까? 하루 만에 또 번복을 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도대체? 예.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이 룰도 그대로 지금 갈지 모르겠어요. 예. 지금 벌써부터 최고위원 부분은 중앙위 100%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또 반발 막 할 거 아닙니까? 최고위원 출마자들이. 예. 그러면 또 이것도 슬쩍 또 접어서 그러면 이것도 저 국민 여론조사 30% 반영합시다. 이렇게 또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. 예. 도대체 이게 비상 상황 맞냐? 비상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느냐? 알겠습니다.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. 예, 짧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. 네네. 그러니까 저하고 반대라고 하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이종훈 평론가 예. 말씀에 100% 난 200% 공감해요. 저는 네. 100%도 해야 된다고 봐요. 국민 네네. 경선을. 예. 그러니까 비대위가 저렇게 결정한 게 문제예요. 전준에서 올린 거를 저렇게 뒤집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 중앙위에서 하는 걸 100%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네, 자체가 네. 문제예요. 국민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예. 뭐 결국은 개파 간 뭐 유불리 때문에 뭐 박근혜 만에 이런 설왕설래 자체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다. 이런 내용들이고요. 자, 당무위에서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뭐 불허했던 비대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요.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내가 이미 4월에 비대위원장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선거권이 생겼다.
이렇게 반박하면서 전대 후보 등록 나는 강행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강행을 본인이 하면 당에서 받아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민주당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했던 경선 룰을 처음에 번복했다가 네. 다시 또 재번복하는 그런 네. 절차가 있었잖아요. 이것도 번복이 될까요? 이것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, 사실은. 예. 지금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아니 왜 새로운 사람들 좀 많이 출마시키지 이거 네. 아니에요?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을 왜 못 품어주냐? 그렇죠. 째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들 박 전 위원장도 나오죠.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. 네. 많은 또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었고. 예. 자, 그런데 젊은 사람들 좀 더 많이 받아들여 오히려 제2의 박지원, 제3의 박지원까지 받아들여서 네. 완전히 개방형으로 해서 그냥 더 변화를 좀 추구를 해봐라 하는 게 저는 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도 생각에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은 그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. 네.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왜 제2의 이준석을 못 만드냐라고 이 아쉬움 토로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거든요. 네. 자, 그 의견을 과감하게 좀 수용을 해야 될 때다.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막고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예.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민주당에게는 그야말로 독약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토사 구팽 얘기하는 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. 박지원 전 위원장도 SNS에 초심을 되새기며 토사 구팽에 굴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썼는데요. 자신을 민주당의 계륵이라고 보고 있다. 또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 구팽하려 한다.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. 자, 이런 행보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좀 이종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다시 바뀌어서 전당대회 나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. 아, 네. 0%라고 저는 보는데,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오랫동안 당에 있었어요. 그렇죠. 당으로- 10년을 정치했으니까요. 그럼요. 예.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, 네.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. 본인은 계속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비대위라고 하는 건 인준을 받은 거지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비대위원장 모셔올 때 당연히 외부에서 다 어느 당이든 외부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비상 상황이니까 모셔와서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인준해줘서 그렇게 출범하는 거예요. 당적이 없는 혁신적인 새로운 인물을 그럼요. 데려오는 들어오죠. 거니까요. 근데 그죠? 네. 당대표는 룰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. 네. 6개월 정도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당비를 내신 분에 한해서 피선공권을 드린다고 돼 있는 것인데 네. 예외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는 비상 상황에 비대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. 정상적인 상황에서 당대표를 뽑는 거잖아요. 비대위 과정을 거쳐서. 네. 그러면 이제 기존에 룰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겠어요. 그리고 대표가 아니더라도 본인 정치하시는 거잖아요. 정치를 하는 걸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네. 다른 방식으로 룰에 합당해 아니면 6개월 지나고 나서 뭐 또 기회가 되시면 저는 출마하시면 된다고 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민주당 당원이시니까 지역 당협위원장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예. 본인이 이제 지원하시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어요. 꼭 대표를 하셔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너무 많이 예외를 두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.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지금 전준이나 비대위가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. 이게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예, 근데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이렇게 좀 돌출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런 면이 있죠. 네.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자꾸 이제 내시니까 그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쓴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 입장에서 공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네.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그걸 부각해서 보도하다 보면 뭐 민주당 내 인사들과 갈등이 좀 증폭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게 네.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. 예. 저는 모르겠어요.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.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시잖아요. 그러면 예.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잘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외부에 본인이 나가서 얘기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거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. 다만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본인 의사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예. 아직 뭐 정치 오랫동안 하실 수 있잖아요. 예. 그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물론 비대위원장을 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급함 없이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? 자, 35.7%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지지율이요.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16.8,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의원, 전재수 의원, 강병원 의원, 강훈식 의원 순인데 이렇게 되면 뭐 2위와도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납니다.
이대로라면 국민들은 뭐 민주당 당대표로는 이재명 의원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뭐 어대명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압도적인 지지 나오면 된다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겠어요.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. 네. 뭐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저 멤버들로 만약에 이제 대표 경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네.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. 예. 그 뭐 이제 여론조사가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출마하신다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. 하시게 되면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종훈 평론가님,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원인, 뭐 다른 강력한 후보들, 스타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렇게 볼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가 뭐 이재명 의원만큼 높은 사람이 없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요즘 97세대 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네. 97세대가 과연 86세대하고 뭐가 다르냐.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당신네들 86 용태론 얘기하려면 예. 그러면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뭐냐.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 달라. 네.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. 그거는 예. 97세대가 사실은 좀 준비 부족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네.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뭐 이렇게 준비를 바짝 해서 예. 저는 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민주당이 그나마 전당대회에서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.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.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. 박용진 의원의 어찌됐건 지지율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최근 예. 들어서. 그래서 뭐 이재명 의원하고 하다못해 양강 구도라도 형성해야 그나마 흥행이 좀 될 것이다. 네.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뭐 박지원 전 위원장이든 어찌됐건 새로운 그 인물, 전혀 당 밖에서 좀 의외의 인물 예. 이어도 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인물까지 가세를 해서 예. 뭐 이 양강대 뭐 일중이 됐든 어찌됐건 이런 구도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아마 국민적 관심을 많이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예. 당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과연 민주당이 젊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대명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하고 또 당선이 될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종훈 평론가님, 최인봉 교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